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6일 목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기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김태현입니다. 자, 오늘이 선복도의 시작이죠. 초복이네요. 봄날입니다. 자, 초복이지만은 그래도 날이 그렇게 아주 덥진 않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원주 지역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상태도 모두 좋은 상태를 보이겠고요. 또 곳에 따라서 늦은 오후에 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요. 소나기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한국판 뉴딜 사업에 강원형 수소산업과 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이 중점 과제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모아서 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것인데, 자,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과연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는지 오늘 또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시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이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 59개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요. 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11일 끝으로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또 일각에선 다시 또 가격 상승, 또 사재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이 공적 마스크 종료 후 상황은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목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 지역에 실업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도내 실업자는 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천 명 증가했고, 또 통계 조사 시점인 1999년 이후 역대 6월 중에 가장 큰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 여파를 겪던 1999년의 6월보다도 실업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원도민체육대회를 비롯해서 도민생활체육대회, 도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이 코로나19 여파로 내년으로 연기됩니다. 강원도체육회는 전국체전을 하지 않는다면 이 도민체전을 비롯한 도종합체육대회를 수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로 도내 체육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면서 강원체육계에도 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면역치료제 사업화 지원센터 및 히토류 미니 파일럿의 구축 등 강원도형 뉴딜 실현을 위한 도 현안 지원을 집권 여당에 공식 요구했습니다. 최무순 지사는 어제 국회에서 2020 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강원도 현안에 대한 국비와 입법 지원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이 투자되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강원 지역 같은 경우는요, 수소산업과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이 중점 과제 포함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또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으로 기대가 모아지는 이 강원형 뉴딜 사업, 어떤 사업이고 또 어떠한 그 계획안들이 담겨져 있는지 오늘 또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그 정부가 지난 14일에 대통령이 직접 또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판 뉴딜 사업 좀 어떤 것인지 먼저 좀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요즘 가장 좀 핫한 단어를 좀 꼽으라면 좀 뉴딜이라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그 뉴딜이라는 단어를 보면 1933년에 그 대공황 당시 그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추진했던 각종 정책을 말하는 그렇죠. 곳인데요. 예. 그 당시 그 대통령의 권한을 앞세워서 한 7년 정도 경제 부흥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 분야에서 미국의 대전환을 좀 촉발시킨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부 정책을 말합니다. 네. 이처럼 그 똑같이 문재인 그 대통령도요,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까지 그 주로 소득 주도 성장, 공정 경제, 혁신 성장을 좀 3대 축으로 국정 전반기의 경제 정책을 끌고 왔다면요. 이제는 그 첨단 산업 중심의 디지털 뉴딜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을 포함한 그린 뉴딜을 정책 중심에 두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성이 한국판 뉴딜 정책이 담긴 겁니다. 네.
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 정책을요, 오는 2025년까지 28개 과제로 나눠서 총 16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는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이런 가운데서 그 강원도는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지난달 그 강원형 뉴딜 사업으로 모두 36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도는 이 사업들을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계획에 반영되는 게 최우선 과제로 보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큰 틀에서요. 한국형 뉴딜 사업에 포함된 강원도 대표 사업 중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도가 강원형 뉴딜 사업으로 발굴한 프로젝트는 총 36개입니다.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그 디지털 뉴딜 분야에서 스마트 전통시장 육성, 디지털 스포츠 체험센터 조성, 첨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린 뉴딜 사업은요.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조성, 수열 에너지 집적단지 육성, 산림 관광자원 프로젝트 등 8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이 중에서 강원도에서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수열 에너지 기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강원 액화 수소 산업이 정부 뉴딜 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 사업들을 좀 소개를 해보면요.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는 춘천 동면 일대에요. 총 3,027억 원을 들여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그 이 사업은 소양강댐의 냉수를 이용해서 전력 부하를 절감하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하나인데요. 전력 사용량이 많은 그 빅데이터 전문 기업 한 200여 개와 관련 연구소를 유치해서 이 일대를 데이터 시티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네. 또 액화수소 산업단지 사업은요. 총 2,355억 원을 투입해서 동해 부평 산업단지와 삼척 호산 LNG 기지 일대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수소산업진흥센터와 액화수소 등 다양한 수소 형태별 실증이 이루어지는 테스트베드와 입주기업을 위한 클러스터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 두 가지 사업의 경제 효과를 따져보면요. 대략 한 5,220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 이들 사업 이외에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부라도 포함된 그 사업을 보면요. 3,872억 원 규모의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집적단지 조성을 비롯해서 스마트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소산업과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사업, 좀 반가운 소식이 있긴 합니다만은 좀 전체적으로 좀 다소 아쉬운 결과가 아니냐라는 또 지적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앞서 말씀인 대로 그 당초 도는 36개 사업을 강원형 대표 뉴딜 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현재까지 이들 사업 중에서 그 정부 뉴딜 정책에 포함된 사업은 4개 내지 5개 남짓이고요. 네. 그 나머지 사업은 해당 부처의 확인을 받지 못했거나 종합계획에 미포함된 상태입니다. 그 좀 대표적으로요. 아직 미포함된 사업을 보면은 2조 원이 넘는 그 산림 관광자원 활용 강원형 그린 뉴딜 프로젝트인데요. 그 이 프로젝트는 한국판 뉴딜 중점 계획 28개 과제에 담기지 못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린 뉴딜 분야 그 대표 사업이 제외되면서요. 당장 그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재추진도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그 도는 그 백지화 유기에 처한 그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요. 강원형 그린 뉴딜 프로젝트로 재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이번 그 정부 정책에서 배제되면서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네. 또 강원도가 당초 민자 사업 추진에서 그린 뉴딜 사업 추진으로 전략적으로 바꾼 춘천 하중도 모노레일 설치 사업도 좀 불투명해졌고요. 이 밖에도 그 휴먼 뉴딜 대표 사업이었던 강원도 그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과 강원형 크라우드 기반 중소기업 플랫폼 구축 사업도 중점 계획에서 좀 제외가 됐기 때문에 강원도의 그 전반적인 뉴딜 사업 로드맵 이행이 시작부터 좀 삐걱거리게 됐습니다. 네, 첫 단추가 잘 끼워줘야 될 것 같은데 정부 어떤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요. 또 그만큼 또 강원도 차원에서도 발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도는 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일단은 도 입장에서는 좀 당혹감도 있겠지만요. 한마디로 그 강원형 뉴딜 사업을 정부 뉴딜 정책에 맞춘 전략 수정이 좀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 지원 없이는 사실상 추진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그 무엇보다도 강원도 입장에서는 좀 기초 경제가 좀 허약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좀 과거와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런 면에서 그 이번 문재인 정부의 그 하반기 국정 운영의 중점 정책인 한국판 뉴딜 정책에 강원도가 좀 편승되지 못하게 되면 이 또한 그 지역 경쟁력이 상당히 좀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그 강원도는요, 지난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강원형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로드맵에 맞춰서 사업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향후 국가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간다, 이런 방침입니다. 네. 좀 행성 지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행성 지역 같은 경우는 이모빌리티 산업단지가 현재 육성 중이지 않습니까? 또 최근에 수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이런 그 뉴딜 정책과 맞물려서 뭔가 그 지역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또 그런 계기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행성군이 많은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이번 그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서 그 강원도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이 있는데요. 좀 그 중에 하나가 수소차 등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육성 분야입니다. 그 2025년까지 그 전기차 113만 대와 수소차 20만 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그 이와 관련해서 저 행성에서는요, 디피코라는 전기차 생산 업체가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인증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또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요, 전기차 인증센터 건립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어서요. 네. 정부의 그 누리질 정책과 맞물려서 전기차의 거점 도시로 행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 문제 좀 한번 또 여쭤봐야 되겠네요. 최근에 이 예전 탄약고 부지 자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좀 논란도 많았습니다만 이제 확정이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 어제 실제 행성군이 그 지역 이장들하고요, 사업 설명회를 다시 한번 해서 네. 그 묵계리 일대에 그 이모빌리티 지원센터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그 동안에 좀 제동이 걸린 사업들이 좀 순탄하게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모빌리티 한마디로 뭐 전기차와 또 수소차도 이제 또 여기서 연구가 가능한 것이고요. 정말 정부의 정책이 가장 또 부합되는 그런 또 전기차 생산이 메카가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이로군요. 이 부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소 쪽을 좀 보면요, 행성군은 또 그 강원 영서권 수소 에너지 거점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좀 인프라 구축에 좀 나서고 있는데요. 우선 올해 내 그 수소차 40대를 보급할 예정이고요. 수소차 확대 보급에 발맞춰서 수소 연료 전지차 충전소 설치도 속도를 낼 예정입니다. 충전소 설치 사업은 그 행성군과 강원 테크노파크가 손잡고요, 30억을 들여서 행성은 묵계리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충전소 운영은 내년 상반기 중에 삼척 수소 생산 기지에서 수소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좀 운영될 예정입니다. 현재 그 강원 영서권의 수소 충전소를 보면요, 영동 고속도로 여주 휴게소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큰데요. 행성 충전소가 본격 운영이 되면 수소차 운전자들의 불편이 크게 덜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지금 운행하는 차 이제 3, 4년 뒤에 이제 교체할까 생각 중인데 그때쯤이면은 좀 수소차 인프라도 많이 확충이 되면은 저도 한번 고려 대상으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민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 수돗물 수질 검사를 한 결과 이 모든 검사 부문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주시 수돗물 수질 검사 매월 상하수도 사업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주시가 수돗물 수질 검사를 했는데 모든 항목에서 안전하다는 또 판정을 받았다고요? 네, 앞서 지난 15일 인천시 서구와 강화군에서는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현재 상수도 사업본부는 수돗물을 정화하는 데 사용되는 활성탄 여과지에서 유충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 서구 지역에서는 지난 9일부터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 신고가 20건 넘게 접수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원주시 수돗물은 깨끗하고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가 수돗물 수질 검사를 한 결과 모든 검사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매월 원주 정수장과 신림 정수장, 귀래 정수장과 광역 상수도에서 생산 공급되는 정수를 채수해 검사하는데요. 검사 결과 일반 세균이나 총대장균 등 먹는 물 검사 기준으로 59개 항목에서 안전하다고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 수도과 김명주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는 매일 4시간 간격으로 탁도, 잔류염소 등 6개 항목, 그리고 매주 7개 항목, 매월 59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고 매월 46개 위치의 수도꼭지에서 수돗물을 채수하여 대장균 등 4개 항목을 검사하였는데 이번에도 모든 항목에서 적합하였습니다. 이 검사는 먹는물 검사 기관으로 공인된 원주시 먹는물 검사소에서 실시한 결과로 아주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정수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는 상하수도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먹는 수돗물의 수질이 궁금하시다면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십시오. 네. 자, 또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 매일 또 수돗물의 생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중앙 통제실도 있는 거죠. 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에는 수질 자동 측정지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철저한 수돗물 관리를 위해 365일 직원이 상주하면서 수돗물의 생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 정수장은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고도 활성탄 여과 시설도 갖추고 있어 수돗물의 비린맛도 제거하는데요. 수돗물의 냄새 유발 물질과 소독 부산물을 제거하기 위해 입상 활성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입상 활성탄은 나무나 갈탄, 야자 껍질 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고도 정수 처리 시설의 여과지에 들어가서 수돗물을 한 번 더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매월 수돗물을 채수해 59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일산동과 중앙동 등 중점 관리 지역을 선정해 월 2회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원주시 수도과 김명주 주무관에게 듣겠습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우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수도과 그리고 생활하수 및 오폐수를 처리하는 하수과 마지막으로 요금 관리와 공기업 운영을 총괄하는 경영관리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도과는 섬강 하천수를 원수로 취수하여 일평균 7만 톤 정도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수장으로 공급된 하천수에 약품을 투입해서 탁질들을 침전시킨 후 여과하고 소독제를 넣어 수돗물을 생산하는데 우리 정수장은 강원도에서는 유일하게 고도 활성탄 여과 시설이 있어 냄새까지 흡착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수돗물의 맛까지 좋은 그런 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각 공정별로 수질 자동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어 철저한 수돗물 생산 관리를 위해 365일 24시간 직원들이 상주하면서 수돗물 생산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수돗물 중앙통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저수조에 이제 물을 담아서 쓰지 않습니까? 이 공동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경우는 또 1년에 한 번씩 필수로 또 수돗물 검사를 실시해야죠. 네, 일반 건물들과는 달리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서 대부분 저수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물탱크는 1년에 상반기와 하반기 나눠서 2번은 반드시 청소를 해야 하고요. 아파트 관리소장은 건축물 관리자로서 1년에 한 번은 아파트 수돗물에 먹는 물 검사를 의뢰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원주시 상하수도 사업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철저한 개인위생이 가장 중요한 만큼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요. 올해 일산동과 중앙동 등 중점 관리 지역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를 더욱 강화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수질 개선 사업을 위해 꾸준히 여과지를 보수하고 활성탄을 교체하고 있는데요. 원주시 수돗물이 모든 검사 기준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난 3월부터 시행되었었던 보건용 마스크의 오부제 공적 공급 제도가 지난주를 끝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양한 판매처에서 또 개수와 상관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자, 공적 마스크 종료 후 상황은 어떤지 또 점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약사회 원주시 분회 이호섭 회장 연결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안녕하세요. 원주시 분회회장 이호섭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세봤더니 네. 처음에 그 오부제 시행될 때 우리 네. 그 회장님 처음 연결했고요. 오늘이 네 네. 번째더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네 번째이자 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마지막이 되길 정말 고대합니다. 네. 예. 그 이제 오부제 시행된 게 이제 3월부터였죠.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만으로 한 넉 달 정도 된 건데 네, 네. 어떻습니까? 이 공적 마스크 처음에 좀 시행착오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고 나중에 또 이제 자리도 잡아갔고 여러 가지 정말 석 달 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넉 달 동안에. 네, 맞습니다. 일선에서 어땠습니까? 네. 처음에는 약국 문 열기가 너무 겁난다는 말도 있었는데요. 예. 네, 코로나19가 퍼질 때 국민들에게 유일한 대책이 마스크였는데 너무나 구하기 어려웠었던 게 사실이고요. 이 상황에서 약국이 나서게 되고 결과적으로 약국의 공공성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을 약국에서 대신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큰 어려움이 있었고 전국 약국이 한때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예, 약사회 회원들께 너무 죄송하고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덕분에 요즘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네. 우리 약사님들도 그 덕분에 네. 또 큰 지역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어렵고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만 이게 정말 조금씩 네, 네. 굉장히 변화가 컸었죠. 네, 저희 국민들이나 저희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금방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네. 큰 혼란이나 민심의 혼란 없이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처음에는 이제 일주일에 2장씩이었다가 네. 3장씩으로 확대되고 또 네. 거의 후반기에는 10장씩 네. 판매했었습니까? 어떻게 됐었죠, 수량이? 네, 후반기에는 10장씩 일주일에 이렇게 됐었고요. 예. 계속 이제 시민의 요구를 저희가 정부에 전달하고 계속 이제 수급이 늘어나면서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예. 네. 궁금한 게 처음엔 네. 2장도 제대로 과연 보급할 수 있을 건가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나중에 굉장히 여유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외부로 나가는 생산량을 국내로 많이 돌리고 비축분도 국민들에게 풀고 그래서 많이 수급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난주를 끝으로 네. 이제 오부제가 이제 폐지되었고요. 네. 이제 자유롭게 이제 마스크 판매 또 구입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부에서는 사재기를 또 다시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또 가격 상승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우리의 목소리도 있는데 네. 이번 주 오늘 목요일이고요. 네. 분위기 어떤 것 같습니까? 네, 저도 일부 기사를 봤는데요. 예. 가격이 오른다는 거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요. 우리 국민이 이젠 현명해서 다들 인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사재기 부축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에 반하는 소문이나 기사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99% 대부분 약국은 가격 상승 의도가 없고 현재 그렇지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일부 특정 인기 회사 제품들 같은 경우는 네. 약간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것 같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예. 인기 있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아무튼 초창기에는 지금 말씀하신 자본주의 사회에는 수요와 네. 공급의 원칙에 맞춰서 네, 가격이 맞습니다. 책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는 네. 이 더위가 이제 이어지면서 이 네네.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고 하죠. 네, 좀 맞습니다. 약간 좀 간편한 마스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좀 그 마스크는 좀 가격이 저렴하지 않나요? 네, 약간 저렴하고요. 지금 현재 공적 마스크는 다 조달청으로 반품이 됐지만 네. KF94나 80 마스크는 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하. 다만 이제 KF-AD라고 해가지고 예. 일반 덴탈이나 일회용 마스크를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6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허가 기간이 있다 보니까 시험을 거쳐야 되니까 네. 아직 많이 공급은 되지 않지만 여러 채널에서 구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뭐 일부 들어와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뭐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네, 또 맞습니다. 가격 상승도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것인데, 네, 맞습니다. 근데 좀 우리의 목소리가 자, 네. 지금은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하루에 2, 30명씩 계속해서 이 국내 네. 발생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전문가들이 계속 우려하는 게 네. 가을쯤 되면은 2차 또 대유행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그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또 다시 마스크가 부족해졌을 때 다시 또 오부제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겠고요. 좀 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석 달, 넉 달 동안 지나가면서 이 네. 부분은 좀 이렇게 좀 개선하고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느끼신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뭐 2차, 3차 유행이 면역이 떨어지는 가을쯤 되면 올 거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하지만 공적 마스크가 새로 부활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 오면 안 되겠죠. 네. 현재 충분한 생산 물량이 확보가 돼 있고 또 가정에도 뭐 4, 5시장씩 1인당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마스크 대란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만약 위기 상황이 또 온다면 당연히 이제 저희가 공적 마스크를 또 다시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일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은 네네네. 오면 또 이제 어쩔 수 없이 네. 좀 다시 또 비상체조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어떤 시스템에서 뭔가 좀 이거는 좀 고쳤으면 좋겠다,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없는지요? 네, 뭐 요새 이제 초창기에 정부가 모든 정보를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침이 좋았는데 네. 너무 좀 앞서가셔가지고 저희도 준비도 안 됐는데 마스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기사를 본 후에 알게 되는 일반에 먼저 공개가 돼가지고 황당하게 되는데요. 이 점이 좀 예. 아쉬웠으니까 미리 정부랑 근데 지자체에서 이거는 네, 비상시국이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연결할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럼요. 다른 좋은 일로 좀 저희가 연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 네,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대한약사회 원주시 분회 이호섭 회장이었고요. 자, 7월 16일 목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